네, 안녕하십니까. 철도안전법 1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3장에 대해서 했고, 이번 시간에 원래라면 4장을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입교기관에서는 4장, 7장에 대한 내용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4장, 7장을 생략을 하고 5장부터 강의를 할 텐데, 나중에 4장, 7장이 필요한 철도 차량 관련된 자격증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그때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강의를 찍을 때 4장, 7장까지 완벽하게 된 강의를 찍겠습니다. 일단 이번은 4장, 7장은 제외를 하고 1, 2, 3, 5장 순으로 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장은 철도 차량 운행 안전 및 철도 보호인데, 이 파트에서 굉장히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외울 것도 많고, 그리고 시험에 내기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봐주셔야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최대한 집약해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가르쳐 드리긴 할 건데, 그래도 언제나 그랬듯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파트라고 하겠습니다. 39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열차의 편성, 철도 차량 운전 및 신호 방식 등 철도 차량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우선 여기서 열차 대신 차량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항상 열차의 편성이지 차량의 편성이 아니라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편성이란 단어 자체가 열차라는 단어랑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철도 차량 운전 및 신호 방식이라고 했는데, 사실 운전 뒤에 방식이란 말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 방식 및 신호 방식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넘어가서 철도 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시하는 이동, 출발, 정지 등의 명령과 운행 기준, 방법, 절차 및 순서 등에 따라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조금 단어들을 많이 생략했는데, 운행 기준, 운행 방법, 운행 절차, 운행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39조와 39조의 2에서 이런 정의들은 그냥 한 문장으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웬만하면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동, 출발, 정지, 운행 기준, 방법, 절차, 순서, 그런 식으로 해당되는 단어를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시설의 운용 상태 등 철도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를 철도 종사자 또는 철도 운영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 시설 내에서 사람, 자동차 및 철도 차량의 운행 제한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업무의 대상,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철도교통 관제의 총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철도 운영자 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철도 운영자 등이 실무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맞긴 맞습니다. 당연히 해당하는 철도를 운영하는 총 책임자인 철도 운영자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법률상, 그러니까 철도안전법 법률상에는 총 책임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운영자 등에게 위임할 수는 있으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총 책임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도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여기서 괜히 철도 운영자 등이라고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또한 철도 시설 대신 철도 차량, 철도 시설 내에서 대신 철도 시설 외부에서 혹은 밖에서 라고 하면 틀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행 규칙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철도교통 관제 업무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 운행하기 전 신설선 또는 계량선에서 운전하는 경우, 그리고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 시설에서 운행하는 경우.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철도교통 관제 업무에서 제외를 하는데, 문제에서 잘 나오는 거는 정상 운행을 하기 전이 아니라 후라고 나오고, 신설선 또는 계량선 대신 유치선이라던가 혹은 본선에서 라는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그리고 밑에서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 시설에서 철도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철도교통 관제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철도 관제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고르시면 됩니다. 반면에 관제 업무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하는 관제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서 말했듯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도교통 관제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룰 건데, 첫 번째는 운행에 대한 집중 제어 통제 및 감시입니다. 그리고 철도 시설의 운영 상태 등 철도 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의 제공 업무, 법 4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 운행 통제 업무, 철도 사고 등의 발생 시 사고 복구 긴급 구조 구호 지시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황 보고 전파 업무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거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뭐 줄임말로 만들기보다는 여러 번 읽으셔서 눈에 익으시게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시험 문제는 철도교통 관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하나, 그리고 해당되는 것 3개 또는 4개를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로 관제 업무 내용 하나, 그리고 관제 업무에 해당하지 않은 것 3, 4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정말 헷갈리게 글자를 바꾸는 일은 잘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철도 운영자 등은 정상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제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 다음은 철도안전법의 내용인데 금방 봤던 제76조 2항 철도보호지구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도 경계선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 로부터 30m 이내, 그리고 노면 전차는 10m입니다. 이것을 철도보호지구라고 하는데 이 철도보호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내용입니다. 일단 철도 경계선이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철도 경계선이 뭐냐면 궤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궤도는 좀 두껍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입니다. 노면 전차는 10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가장 바깥쪽 궤도이기 때문에 가장 안쪽 궤도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안쪽 궤도가 아니라 바깥쪽 궤도입니다. 당연히 이 30m와 10m도 얘를 10m 혹은 20m 한다거나 노면 전차는 10m 이내인데 20m 혹은 30m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됩니다. 여기서 철도 운영자 등은 아닙니다. 간단하게만 보면 토지의 형질 변경 및 굴착, 토속 자갈 및 모래의 채취, 건축물의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인공 구조물의 설치. 여기서 인공 빠지면 틀리게 됩니다. 인공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마지막으로 나무의 식재. 이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는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열차 운행 통제 업무가 이제 철도교통 관제 업무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서 마지막에 나무의 식재라고 되어 있고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어떤 건지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대통령령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꼭 나무의 식재라고 내어놓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냥 외우세요. 나무의 식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첫 번째는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후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 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후방 아닙니다. 그리고 호우와 태풍 등으로라고 되어 있는데 지진이나 폭설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그냥 저는 여기서 호태라고 해서 태호라고 외우셔도 되고 호태라고 외우셔도 되는데 그냥 호우와 태풍만 해당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기록 장치에 대해서 다룰 건데 첫 번째는 철도 교통 관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 영상 기록 장치에 대한 내용이 있고 다음으로는 준수 사항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철도 교통 관제를 다 했고 그리고 영상 기록 장치 에 대해서 지금 다룰 거고 그 이후에는 준수사항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철도 운영자 등은 차량 또는 철도 시설에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 운행해야 된다. 이 경우 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도 차량 안에도 영상 기록 장치가 있지만 철도 시설이라 함은 승강장 같은 경우도 영상 기록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 아시면 되고
여기서 또 교통부령은 아닙니다. 영상기록장치는 대통령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곳이 어디냐면 첫 번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 그리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군내, 차량 정비기지, 철도시설,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그리고 건널목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 다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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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대통령령.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곳이 아닌 것은 혹 맞는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대통령령 대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항상 영상기록 장치를 설치 운영해야 되는 곳은 대통령령이 붙습니다. 대통령령이 없으면 틀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동객 화특이라고 했었는데 화물차 혹은 특수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기록 장치가 있어야 되는 시설물은 이렇게 되는데 또 세부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력차 및 객차입니다.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로서 운전실 또는 운전 설비가 있는 동력차, 그리고 승객 설비를 갖추고 여객을 수송하는 객차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앞 대신 뒤라고 하면 틀립니다. 앞에 위치한 동력차입니다. 그래서 동력차 또는 객차가 되고, 두 번째 승강장 같은 역군에는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 설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딱 세 개니까 예를 들면 사지선다라고 하면 승강장 대합실 승강 설비라고 해놓고 하나를 끼워 넣어서 오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차량 정비 기지는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고속철도 차량을 정비하는 차량 정비기지, 철도 차량을 중정비하는 차량 정비기지, 대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차량 정비기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고속이란 말이 생략되면 틀립니다. 그냥 철도 차량이 아니라 고속철도 차량을 정비하는 차량 기지고 중정비 대신 경정비라고 하면 틀립니다.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라고 하면 틀리고 이하인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3,000제곱미터보다 같거나 커야 됩니다. 그리고 변전소 같은 안전 확보가 필요한 철도 시설은 첫 번째는 변전소, 무인 기능실, 분기기, 선로 전환기, 건넘선, 국가 중요 시설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고속철도에 설치된 길이 1km 이상의 터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문제에 잘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단순하게 낼 수 있는 문제의 전형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일단 변전소, 구분소, 무인 기능실, 전철 전력 설비, 정보통신 설비, 신호 또는 열차 제어 설비 운영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고, 분기기 당연히 선로 전환기도 포함이고, 건넘선, 교량 및 터널, 고속철도에 설치된, 당연히 고속 빠지면 안 됩니다. 1km 이상의 터널, 2km라고 하면 틀리고 당연히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다 챙겨주시고 여기서 문제가 나오기 쉽습니다. 마지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확보가 필요한 건널목인데 계량 건널목으로 지정된 건널목입니다. 여기서는 입체 교차와 또는 구조 개량된 건널목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 혹시나 낸다면 제외 대신 포함한다 라고 하면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볼 텐데 앞에서 잠시 봤었던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력 차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서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선로변을 포함한 철도 차량 전방의 운행 사항, 운전실의 운전 조작 사항, 앞에서 이거 후방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 차량의 경우에는 같은 목 2의 상황을 촬영할 수 있는 영상 기록 장치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이 부분인데, 첫 번째는 운행 정보의 기록 장치 등을 통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철도 차량, 무인 운전 철도 차량, 전용 철도의 철도 차량, 이 부분도 역시 3개의 조항이라서 사지선다에 출제하기가 쉽습니다. 운전실의 운전 조작 상황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이라고 해서 이거 3개를 내고 나머지 하나 오답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객차에는 각목의 기준에 따라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해상도는 범죄 예방 및 범죄 상황 파악 등의 지장이 없는 정도일 것 당연하고, 사각지대 없어야 되고, 여객 등이 영상 기록 장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입니다. 이거 없는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항상 여객이 여기에 영상 기록 장치가 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구석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2호부터 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에는 다음 항목의 기준에 따라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여객의 대기, 승하차 이동 상황, 철도 차량의 진출입 및 운행 사항, 철도 시설의 운영 및 현장 상황, 마지막으로 철도 차량 또는 철도 시설이 충격을 받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할 것. 여기서 최소라고 하면 틀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도 운영자 등은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으로 넘어가서 철도 운영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정보 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운전실 및 객차 출입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비슷해서 대통령령이라고 해도 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국토교통부령 아니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호의 사항이 뭐냐고 하면 첫 번째는 목적, 위치, 범위, 시간, 책임 부서, 관리 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여기서도 문제 나오기가 쉬워서 저는 이거 간단히 목, 부위, 시범, 연성이라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은 목적, 부는 책임 부서, 위는 촬영 위치, 시는 시간, 범은 범위, 연은 연락처, 성은 성명. 뭐 이렇게 되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책임 부서의 연락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책임 부서라는 말이 있어서 얘랑 얘를 섞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아닙니다. 그냥 책임 부서면 책임 부서. 관리 책임자의 성명이나 관리 책임자의 연락처 이렇게 됩니다. 3항으로 넘어가서 철도 운영자 등은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 기록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운행 기간 외에는 영상 기록, 음성 기록을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거고 다음 철도 운영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사람한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그리고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기서도 문제 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교, 재, 공이라는 말로 외웠습니다. 교는 교통사고, 수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그리고 재는 재판 업무 수행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도 운영자 등은 영상 기록 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 기록 장치의 운영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시행령으로 넘어가서 영상 기록 장치의 운영 관리 지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한번 읽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보시면 근거나 목적도 있고 대수, 위치, 범위 같은 경우도 있고 앞에서 했던 관리 책임자, 담당 부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에 관련된 내용, 보관 시설이나 잠금 장치 등등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겁니다. 혹시나 나오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선택지를 하나 넣어놓고 답을 찾는 틀린 경우를 찾으시오 라고 말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행 규칙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영상 기록의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이 있는데 이때 보관 기간은 3일 이상의 기간이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일이라거나 혹은 4일이라거나 나오면 틀립니다. 3일 이상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위에 나온 지침보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3일 이상의 기간. 또한 보관 기간이 지난 영상 기록은 삭제해야 되는데 각 호의 어느 하당에 해당하여 영상 기록에 대한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영상 기록을 제공하기 전까지는 영상 기록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 39조의 3 제4항의 각 호는 이 경우를 말합니다. 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 관리 및 영상 기록의 이용, 제공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 관리 및 영상 기록의 이용, 제공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여기서는 대통령령이나 국토교통부령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하나는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에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영상 기록의 제공과 그 밖의 영상 기록의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여기까지가 영상 기록 장치에 대한 내용이고
다음으로 열차 운행의 일시 중지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철도 운영자 등은 열차의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 경우인데 여기서 잘 나오는 거는 호우, 비를 말합니다. 눈, 강설, 강우는 아닙니다. 이때도 호우나 눈, 강설, 강우 같은 경우도 열차 운행을 중지시킬 수는 있는데 여기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지, 태, 우, 설으로 외워서 지진, 태풍, 폭우, 폭설이라고 외웠습니다. 이거 아니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철도 종사자는 징후가 발견되거나 발생 위협이 높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제 업무 종사자에게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제 업무 종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열차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철도 종사자는 이 항에 따른 열차 운행의 중지 요청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이 항에 따라 열차 운행의 중지를 요청한 철도 종사자에게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철도 종사자, 예를 들면 운전 업무 종사자라고 하면 열차 운행을 일시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건 관제 업무 종사자입니다. 여기서도 관제 업무 종사자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철도 운영자 등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운전 업무 종사자가 관제 업무 종사자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잠시 중단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로 여러 가지 준수사항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준수사항 관련된 거는 총 6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운전 업무 종사자, 관제 업무 종사자, 작업 책임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운전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 철도운행 안전관리자와 관할역의 관리 책임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운전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해서 첫 번째는 조치사항 이행이란 게 있고 두 번째는 안전수칙 준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자세하게 풀어놓았는데 그래서 시행규칙에도 조치사항이 있고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수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섞어둡니다. 예를 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조치사항이라고 두 개를 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니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세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 그리고 철도차량 운행에 관한 안전수칙입니다. 두 개를 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보면 철도차량 출발 전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차량 정비 기지에서 출발하는 경우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해서 운전 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제동 장치 기능, 그리고 계기판의 기능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거 간단하게 운, 제, 개라고 외우고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세 가지니까 사지선다로 낼 수가 있습니다. 운전 제어와 관련된 장치의 기능, 제동 장치 기능, 계기판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내두고 나머지는 오답을 하나 내는 겁니다. 여기서도 출발 전이라고 나왔는데 출발 후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 이행 중 두 번째는 역시설에서 출발하는 경우 역액의 승하차 여부를 확인할 것, 단 역액 승무원이 대신해서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역액 승무원 대신 역액 영무원이란 말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운전 업무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것 중에 조치사항 이행에 관련된 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전수칙 관련한 조항은 첫 번째는 철도 신호에 따라 철도 차량을 운행할 것, 두 번째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하지만 그 예외가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상 상황일 때, 그리고 안전 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 가지이기 때문에 사지선다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간별 제한 속도에 따라 운행할 것, 그리고 후진하지 아니할 것, 다만 관제 업무 종사자의 지시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정거장 외에는 정차하지 아니할 것, 하지만 예외 규정으로 안전 운행에 관련된 경우에는
정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이 관련된 경우에는 관제 업무 종사자에게 즉시 보고할 것, 관제 업무 종사자의 지시를 따를 것, 이렇게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내용은 7가지가 있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철도 차량의 운행 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많이 나오고, 세 번째 보면 구간별 제한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간별 지정 속도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거장에서는 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관제 업무 종사자, 관제 업무 종사자 라고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관제 업무 종사자의 준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업무 종사자 같은 경우는 조치 사항 이행과 안전 수칙 준수, 이렇게 크게 2가지가 있었는데, 관제 업무 종사자의 준수 사항은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 제공과 조치 사항 이행이라는 이 2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 이행은 운전 업무 종사자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운전 업무 종사자의 조치 사항과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행규칙으로 넘어가서 관제 업무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운전 업무 종사자 여객 승무원 또는 제3호 제4조에 따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람이 누구냐면, 제3조 제4호에 따른 사람은 이 사람들을 말합니다. 간단히 철도, 신, 선, 조, 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 호의 정보가 뭐냐면, 첫 번째는 열차 운행의 변경에 관한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열차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정보인데, 첫 번째는 철도 차량이 운행하는 선로 주변의 공사, 작업의 변경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철도 사고 등에 관련된 정보이고, 세 번째는 재난, 네 번째는 테러 같은 그 밖의 비상 사항에 관한 정보입니다. 다행히 여기서도 4가지니까 시험에 오지선다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변경 정보에서 변경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 작업의 정보라고 하면 틀립니다. 꼭 변경이란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차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는 큰 준수 사항에는 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치 사항 이행에 관한 부분인데,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이라는 준수 사항인데, 첫 번째는 철도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 현장 현황을 파악하는 것, 두 번째는 수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해야 하는 조치, 세 번째는 철도 사고 등의 발생 사유나 지연 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할 것, 이렇게 크게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한 번은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의 열차 운행 통제에 관한 내용, 관계 기관의 지원 요청, 파견 요청이 있고, 또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안내방송 등 대피를 위한 필요한 조치 지시, 그리고 전 차선의 전기 공급 차단 조치, 구원 열차 또는 임시 열차의 운행 지시, 열차의 운행 간격 조정,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시험에서 한 번씩 나오는 게 마지막에 운행 간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운행 시간 조정이라고 하면 틀리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에서 발생 사유, 지연 시간입니다. 만약에 사유를 지연 사유, 시간을 발생 시간이라고 바꿔서 나오면 틀리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관제 업무 종사자였고, 다음 작업 책임자의 준수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작업 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의 준수 사항을 보겠습니다. 작업 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둘 다 철도 차량의 운행 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도 똑같이 철도 차량의 운행 선로,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부 조항은 다릅니다. 작업 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에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조항이고, 두 번째는 작업 안전에 관한 조치사항 이행, 이렇게 있습니다. 반면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는 작업 일정 및 열차의 운행 일정을 작업 수행 전에 조정할 것, 그리고 그 작업 일정 및 열차의 운행 일정을 관할역의 관리 책임자 및 관제 업무 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그리고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얘가 이쪽으로 오면 안 되고 얘가 이쪽으로 오면 안 됩니다. 이제 세세하게 시행규칙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해야 된다는 조항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오는 부분이니까 가볍게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작업 계획, 작업원 보호, 안전조치 방법, 그리고 의사소통 방법, 작업 통제 방법, 철도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고, 두 번째로 작업 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 조항이 있는데, 첫 번째가
법 제40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에 따라 작업 계획을 조정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1호 및 2호가 뭐냐면 밑에 가서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와 연결돼서 얘와 얘를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작업 수행 전 다음 항목의 조치, 작업원의 안전장비 착용 상태 점검,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점검,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이렇게 되어 있고, 작업 시간 내 작업 현장 이탈 금지 당연한 거고, 작업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 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작업 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호,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상황입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후라고 하면 틀리고 작업 시간 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도 문제에서 나오면 읽기 바빠서 이게 전인지 후인지 중인지를 헷갈리시는 경우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완료 시 상급자에게 보고입니다. 이거 어떻게 잘 나오냐면 관제사에게 보고라고 잘 나옵니다. 물론 관제사에게 보고해야 되긴 한데, 근데 여기서는 관제사가 아니라 상급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상급자 대신 다른 말로 바꾸면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로 넘어가서 작업 일정 및 열차의 운행 일정을 작업 수행 전에 조정할 것, 그리고 금방 말했던 1호의 작업 일정 및 열차의 운행 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할 역의 관리 책임자, 철도 신선조 포함입니다. 관제 업무 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그리고 조치 사항을 이행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준수 사항의 시행 규칙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의 조치 사항 이행과 관련된 부속 조항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열차 운행 및 작업 안전에 관한 조치 사항이 뭐냐면, 첫 번째는 법 제40조의 2,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 내용을 작업 책임자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사항 제1호 및 2호는 위에 있는 작업 일정 및 열차의 운행 일정과 관련된 조정 내용을 말합니다. 이것을 작업 책임자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작업 책임자 대신 관제 업무 종사자는 아닙니다. 통지하는 것은 작업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0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업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말합니다. 철도 안전 전문 인력에 대한 조항이 있고, 거기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앞서 했던 운행 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 일정의 조정, 이건 앞에서 했고,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안전시설 등의 점검 내용이 있고, 감옥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 일정 조정, 열차 접근 경보시설이나 열차 접근 감시인의 배치에 대한 계획 수립 시행과 확인, 그리고 철도 차량 운전자나 관제 업무 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이라는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이 두 번째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수행 전 다음 항목의 조치, 열차 운행 감시인의 안전장비 착용 상태 및 휴대물품 현황 점검, 그 밖에 작업 수행 전에 필요한 조치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조치, 관할역의 관리 책임자 및 작업 책임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작업 시간 내 작업 현장 이탈 금지, 작업이 지연되거나 작업 중 비상 상황 발생 시 작업 일정 및 열차의 운행 일정 재조정 등에 관한 조치, 그 밖에 열차 운행 및 작업 안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나오는 내용도 아니고 어렵게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서 한번 읽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것 같지도 않지만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그냥 누가 봐도 좀 이상한데? 라는 선지가 답으로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운전 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 그리고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와 관할역의 관리 책임자 및 관제 업무 종사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운전 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은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철도 차량 내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승객 구호 조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된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후속 조치 이행입니다. 여기서 운전 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객 승무원 대신 여객 역무원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물론 역무원도 철도 사고가 있을 때 현장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지만, 여기서는 운전 업무 종사자, 즉 기관사와 그 기관사가 운전하고 있는 열차 안에 타 있는
여객 승무원 이렇게 두 철도 종사자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사자의 준수 사항은 후속 조치 이행입니다. 다만 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시행 규칙으로 가서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되고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상황 전파에 대한 내용, 안내 방송에 대한 내용, 여객 대피에 대한 내용, 구르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비상문을 개방, 긴급히 이송하도록 지원할 것,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잘 나오는 건 구르는 조치라고 잘 나옵니다. 구르지 아니하는 조치를 하고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경우는 운전 업무 종사자 또는 여객 승무원이 중대한 부상 등으로 이송이 필요한 경우, 관제 업무 종사자 또는 관리 책임자로부터 현장 이탈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은 경우, 여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운전 업무 종사자와 여객 승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야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너무 당연한 거라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와 관할역의 관리 책임자 및 관제 업무 종사자는 제4항 제2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협의 내용을 작성, 보관하여야 된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작성, 보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협의가 뭐냐고 하면 제4항 제2호라고 되어 있는데 작업 일정 및 열차의 운행 일정과 관련된 이 조항을 말합니다. 다시 넘어와서 협의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협의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람이 문제로 잘 나옵니다. 저는 이 협의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람을 삼관이라고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관할역의 관리 책임자, 그리고 관전무 종사자, 이렇게 세 사람이 협의서를 작성해야 되는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삼관이란 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협의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철도 운행 관리자, 관할역의 관할 책임자, 관제 업무 종사자, 이렇게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굳이 여기까지 나올까 싶긴 한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협의 당사자의 성명 및 소속, 협의 대상 작업의 일시, 구간, 내용 및 참여 인원, 작업 일정 및 열차 운행 일정에 관한 협의 결과, 3호의 협의 결과에 따른 관제 업무 종사자의 관제 승인 내용,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그리고 두 번째 조항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관할역의 관리 책임자 및 관제 업무 종사자, 아까 말했던 3관입니다. 이 세 사람은 협의서를 각각 협의 대상 작업의 종료일, 여기 시작일 아닙니다. 이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보관해야 됩니다. 3개월 대신 1개월 혹은 6개월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철도 종사자의 흡연 및 음주 죄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철도 종사자, 실무 수습 포함입니다.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차 내 대신 열차 외, 열차 밖에서 라고 나오면 틀립니다. 열차 안에서만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 종사자, 당연히 실무수습 중인 사람을 포함합니다. 는 술이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운전 업무 종사자, 관제 업무 종사자, 여객 승무원,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정거장에서 철도, 신, 선, 조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점검 정비에 종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여기에 여객 영무원은 빠져 있습니다. 물론 영무원도 술에 취해서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영무원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영무원이라는 오답을 내기가 쉽습니다. 영무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가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 종사자가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철도 종사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시도지사도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도 포함입니다. 시행령으로 넘어가는데 1항은 삭제됐고 술은 호흡 측정기 검사나 아니면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물은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나오는 게 약물을 호흡 측정기 검사나 혈액 채취 검사로 할 수 있다고 나오거나 아니면 술을 소변 검사나 아니면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즉 바꿔서 나오면 안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마크한 술은 호흡 측정기 검사나 혈액 채취, 약물은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색깔이 바뀌게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짧게 나와 있는데 술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입니다. 근데 4호부터 6호까지의 철도 종사자는 0.03%입니다.
4호부터 6호까지는 얘네들을 말합니다. 작업 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 관리자, 철도 신선 조조, 이렇게 4, 5, 6항에 해당되는 철도 종사자입니다. 0.02%, 0.03%라고 되어 있는데 0.2% 혹은 0.3%라고 하면 틀립니다. 이하인 경우도 오답이 됩니다. 이상인 경우입니다. 약물은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인데 이 경우도 양성 대신 음성이란 말로 잘 나옵니다. 음성은 약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인 또는 검사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거 하나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음주나 약물을 확인 또는 검사할 때 방법이나 절차는 대통령령입니다. 이 정도는 대통령령이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젠 위해 물품과 위험물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서는 또 다른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위해 물품이나 위험물 관련해서는 총 3가지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해 물품의 휴대 금지, 두 번째는 운송 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세 번째는 운송 취급 주의 위험물, 이렇게 3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위해 물품이나 위험물이 있는데 당연히 얘가 여기 오면 안 되고 얘가 여기 오면 안 되고 얘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이 카테고리를 외우는 게 조금 헷갈립니다. 외워야 될 것도 많고 제가 이것저것 만들어서 가르쳐 드리지만 그걸로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생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것마저도 말씀을 해드릴 테니 생으로 외워야 되는 부분은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위해 물품에 휴대 금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해 물품을 열차에서 휴대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여기서도 시도지사가 나옵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해서 시행규칙으로 그 특정한 직무가 뭔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가 있고 그리고 경찰관, 경비원, 그리고 위험물품을 운송하는 군용열차를 호송하는 군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런 법들은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국, 경, 군, 경이라고 외웠습니다. 군은 국가공무원, 경은 경찰관을 말하고 군은 군인을 말하고 경은 경비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국경, 군경이라고 외우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위해 물품의 종류, 휴대 또는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의 안전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 위해 물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휴대 금지가 되어 있는 위해 물품의 종류가 뭔지를 보겠습니다. 위해 물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화약류, 고압가스, 인화성 액체, 가연성 물질류, 산화성 물질류, 동물류, 방사성 물질, 부식성 물질, 마취성 물질, 총포 도검류,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휴대 금지가 된 위해 물품이 뭐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부분에서 시험이 나온다면 이 10가지 중 3, 4가지를 내두고 밑에 있는 운송 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이나 운송 취급주의 위험물 중 하나를 오답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고인, 총독, 마부, 화가, 방산 이렇게 외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는 고압가스, 인은 인화성 액체, 총은 총포 도검류, 독은 동물류, 마는 마취성 물질, 부는 부식성 물질, 화는 화약류, 가는 가연성 물질류, 방은 방사성 물질, 산은 산화성 물질류, 이렇게 외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3가지는 구분을 하셔야 돼서 얘가 이쪽으로나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얘랑 얘도 이쪽으로 오면 틀리게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화약류는 화약, 폭약, 화공품과 그 밖에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세세한 법률은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섭씨 50도 미만의 임계온도를 가진 물질, 섭씨 50도에서 300kPa를 초과하는 절대 압력을 가진 물질, 섭씨 21.1도에서 280kPa를 초과하거나 섭씨 54.4도에서 730kPa를 초과하는 절대 압력을 가진 물질, 섭씨 37.8도에서 280kPa를 초과하는 절대 가스 압력을 가진 액체 상태의 인화성 물질, 이걸 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지성으로 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여기 지금 다 섭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섭씨를 예를 들면 화씨라고 바꾸면 틀리게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섭씨 대신 화씨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섭씨 21.1도에서 280파스칼을 초과하거나 섭씨 53.4도에서 730kPa를 초과하는 절대 압력을 가진 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계속 얘와 얘를 바꾸거나 아니면 도수를 바꿉니다. 이러면 틀립니다. 21.1의 짝은 280kPa이고 54.5는 730kPa입니다. 여기서 또 킬로를 빼면 틀립니다. 여기서도 킬로를 빼면 틀립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절대 가스 압력인데 가스를 빼면 또 틀리게 됩니다. 여기서 액체 대신 기체라고 하면 틀리게 됩니다. 지금 여기가 고압 가스라서 기체 상태의 인화성 물질이라고 내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액체 상태의 인화성 물질입니다. 그리고 인화성 액체로 넘어가서 밀폐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0.5도 이하인 액체나 개방식 인화점 측정법에 따른 인화점이 섭씨 65.6도 이하인 액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60.5도와 65.6도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60.5도의 짝은 밀폐식입니다. 여기 괜히 개방식이 60.5도라고 하거나 아니면 밀폐식이 65.6도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65.6도라고 되어 있는데 65.5도라는 말로도 잘 나옵니다. 여기 5도가 있기 때문에 잘 바꿔서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연성 물질류입니다. 첫 번째는 가연성 고체입니다. 화기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점화되며 화재를 조정할 수 있는 가연성 고체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 발화성 물질입니다. 통상적인 운송 상태에서 마찰, 습기 흡수, 화학 변화 등으로 인하여 자연 발열하거나 자연 발화하기 쉬운 물질, 그리고 그 밖에 가연성 물질으로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인데, 물 대신 기체나 액체라는 말로 잘 쓰입니다. 그 밖의 가연성 물질은 물과 작용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다섯 번째로 산화성 물질류가 있는데,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 그리고 유기물질, 이 두 가지인데, 산화성 물질은 유기과산화물 외의 것인데 유기과산화물까지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유기물질이라고 되어 있으면 틀립니다. 즉 얘와 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무기물질이라는 말로도 잘 쓰입니다. 동물류는 동물과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이 있는데, 살아있는 병원체 및 살아있는 병원체를 함유하거나 병원체가 부착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인데, 죽어있는 이란 말로 잘 나옵니다. 둘 다 살아있는 병원체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킬로그램당 74kBq, 그램당 0.002 마이크로큐리 이상인 것입니다. 여기서 수치로 장난을 많이 치는데 킬로그램에서 킬로 꼭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틀리고 74kBq, 그램으로 따지면 0.002 마이크로큐리입니다. 마이크로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0.002입니다. 0 뒤에 0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0.0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당연히 이상인 것입니다. 원자력 안전법 제2조 같은 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부식성 물질과 마취성 물질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마취성 물질에서 객실 승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무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틀립니다. 총포 도금류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항으로 넘어가서 철도 운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위의 물품에 대하여 휴대나 적재의 적정성, 포장 및 안전조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휴대나 적재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의 물품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지를 포장 바깥면 등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포장 바깥면 대신 안쪽 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의 물품 관련된 부분은 끝났고, 이제는 위험물 부분으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는 운송 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입니다. 아예 실 수 없는 위험물입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점화류,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 질화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할 수 없으며 철도 운영자 등은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위탁도 못하고 철도로 운송도 못합니다.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 뭐냐면, 위에서 말했던 대로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 뇌홍 질화연에 속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 저는 이거를 그냥 위에서부터 점, 니, 건, 뇌라고 외웠습니다. 따로 말을 만들기에는 몇 개 없기도 하고 그냥 만들 수 있는 말도 없어서 그냥 위에서부터 점리건뇌라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운송 취급주의 위험물입니다. 얘는 안전조치를 하면 운송이 가능합니다. 얘도 역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은 안전하게 포장, 적재, 관리, 운송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 뭐냐면
첫 번째는 철도 운송 중 폭발할 위험이 있는 것. 두 번째는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 차량, 레일, 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그리고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 시설, 철도 차량, 철도 종사자, 여객 등의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말 그대로 6개인데 얘는 또 어떻게 외우냐면 부침, 가스, 폭발, 자주, 손, 위라고 외웁니다. 부침은 부식, 침해를 말하고 가스는 유독성 가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폭발은 철도 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자는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주는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손위는 손상, 위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침, 즉 뭔가를 굽다가 가스 폭발로 자주 손 위를 다친다 정도로 연상하고 넘어갔습니다. 참고로 앞에서 있었던 위해 물품도 고인이 된 총독, 마부, 화가, 방산에 투자했다. 이런 느낌으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위해 물품과 위험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외우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가 여기 가면 안 되고 얘가 여기 오면 안 되고 얘가 여기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헌물은 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17강의 내용이었고 5장이 외울 게 정말 많은 부분이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꼭 말씀드린 내용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18강에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